안녕하세요. 마음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는 사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가정과 사랑을 모두 빼앗긴 여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녀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마침내 잔혹한 복수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너였을까? 왜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걸까? 숨이 막히듯 끊어지는 울음. 가슴을 죄어오는 고통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 나는 서유진. 35의 나이에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 없는 여자였다. 남편 강도연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나는 그의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부러움을 샀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 같은 딸 소민이가 있었다. 내 삶은 완벽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의 늦은 귀가가 잦아지고 휴대폰은 늘 잠겨 있었으며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은 점점 자라났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날 모든 걸 보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윤가영. 그녀가 도연의 옆에 서 있었다. 내 남편의 손을 잡고 나를 향해 비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이 조각났다. 사랑도 신뢰도 가정도 심지어 내 아이까지. 나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그냥 잊어라. 운명이 그런 거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고 내 영혼은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절벽 끝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쳐갔다. 눈앞엔 어두운 바다, 끝없는 절망. 이제 모든 걸 끝내버릴까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잃은 만큼 반드시 되찾아야 해. 그날 밤 나는 죽었다. 아내 서유진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내가 태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다. 나는 복수자가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배신에 대한 복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 돌아왔다. 배신, 절망, 재탄생 그리고 복수.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사실 내 삶은 이미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남편 강도연은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를 찾아와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경계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외면하려 애썼다. 사랑하면 믿어야 한다고 설령 작은 거짓이 보이더라도 덮고 지나가야 한다고 스스로 세뇌하며 버텼다. 그러나 사랑은 나 혼자만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해야 했다. 도연은 피곤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짧게 대답했다. 프로젝트 막바지라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졌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 집에 와서도 계속되는 메시지 알림, 그리고 이유 없는 외출. 모든 것이 수상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잔인하게도 내 눈앞에서 진실을 드러냈다. 딸 소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나는 우연히 도연의 차를 발견했다. 회사로 가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는데 차는 호텔 근처에 서 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망설임 끝에 나는 차를 몰아 따라갔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장면은 내 영혼을 산산이 부수었다. 도연의 옆에는 윤가영이 있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던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 번지는 웃음은 차갑고 잔혹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발걸음은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참지 못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도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표정을 굳혔다. 유진아, 여기서 왜? 내 말을 끄는 것은 가영이었다. 그녀는 당당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유진아, 이제 알았네. 사실 우리 오래전부터 이런 사이였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고 싶었지만
도연의 눈빛이 더욱 잔인했다.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냉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 솔직히 말할게. 넌 이제 필요 없어. 나는 가영과 함께 새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나와 함께 나눈 수많은 날들은 웃음과 눈물, 딸의 탄생까지 모든 기억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도연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소민이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내 울부짖음에도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차가운 무관심이 그의 얼굴을 지배했다. 소민은 내가 책임질 거다. 넌 그냥 우리 삶에서 사라져줘. 그 순간 나는 바닥 끝으로 떨어졌다. 가영은 마치 승리자가 된 듯 미소 지었고 도연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외쳤다. 가영아, 넌 내 친구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유진아. 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없는 거야. 네가 가진 걸 내가 갖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준비해둔 듯했다. 재산은 이미 그의 이름으로 옮겨져 있었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 아이마저 그들의 손에 빼앗겼다. 소민은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았지만 모든 재산과 권력이 도연의 손에 있었기에 나는 무기력했다. 변호사조차 그의 편이었고 그 순간 나는 법조차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제발 제발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 내가 없으면 소민이는 어떻게 살아? 그러나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넌 이제 엄마로서 자격 없어. 너처럼 약한 사람 밑에서 아이가 크면 불행해질 뿐이야. 그 말은 내 인생의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고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남편이 젊은 여자랑 도망갔다더라. 여자도 뭔가 문제 있었겠지.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었다. 밤마다 집 없는 신세가 되어 친구의 집에 얹혀 살며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 울음을 삼켰다. 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남편의 냉정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넌 필요 없어. 그냥 사라져줘.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날까? 그들은 행복하게 살까? 나는 수없이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남편이 떠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절망만이 나를 집어삼켰다. 어느 날 나는 바닷가 절벽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내 머리칼을 흩날렸다. 아래로는 깊은 어둠 속에 출렁이는 파도가 보였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엄마,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보였다. 내가 무너진다면 내 아이는 영영 그들의 소나기에 갇힐 것이다. 나는 두 손을 꽉 쥐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내가 잃은 건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가 겪은 이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겪게 만들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죽은 듯이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사랑받는 아내 서유진은 그날 바다에 묻혔고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난 또 다른 여자가 눈을 떴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아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나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 의미가 없었고 거리에 나서면 세상 모든 시선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집은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고 딸 소민마저 내 품에서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존재만 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의 한 조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매일 무너져 내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원망이었고 분노였고 나를 살게 만드는 마지막 불씨였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네가 뭘 잘못했겠지. 남편 마음을 못 잡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한 게 없었다. 그래서 더욱더 억울했다. 내 책임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다짐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작은 골목길을 걷다 오래된 상담소 간판을 보았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니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여인이었는데 눈빛은 이상하게 날카롭고 깊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죠. 지금 당신 눈에 그 흔적이 가득해요. 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저를 아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당신은 지금 무너졌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상담소를 나온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고. 나는 내 이름을 버렸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의 무덤 속에 묻었다. 새롭게 태어난 이름은 한지연.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유진은 죽었다. 이제 나는 지연이다.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여자다. 변신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었다. 나는 모든 습관을 바꿨다. 말투도 눈빛도 걸음걸이도 바꿨다. 오랫동안 검소하게 살았던 외모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차갑고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짧게 잘랐다. 마치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넌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낡은 옷을 버리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했다. 과거의 나는 집과 가족을 지키는 데만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의 세계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기 위해 나는 스스로를 날카로운 무기로 다듬어야 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밤에는 인터넷으로 법률 공부를 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과거에는 관심조차 없던 단어들이 이제는 내 무기가 되었다. 책상 위에는 늘 판례집과 법률 서적이 쌓여 있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무너진 건 나지만 다시 일어날 때는 내가 승자가 될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철저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그들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한지연이라는 이름을 품고 완전히 다른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내 안에 남아있던 약한 흔적들은 모두 태워버렸고 남은 건 차갑고 냉정한 의지뿐이었다. 내가 잃었던 시간,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짓밟힌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들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강도현과 윤가영은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도현은 사업에서 승승장구했고 가영은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성공한 커플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들이 나를 밟고 올라섰다는 사실을. 나는 은밀히 움직였다. 먼저 도연의 회사부터 파고들었다. 과거의 법률 공부를 하며 익혔던 지식을 활용해 그의 회사와 관련된 문서를 조사했다. 이름을 바꾸고 위장을 한 채 작은 외주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내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수상한 거래의 기록들을 찾아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도현과 마주칠 뻔했다. 다행히 나를 못 알아봤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나는 과거의 서유진이 아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목소리조차 낮고 단호하게 변해 있었다. 도연의 눈은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의 복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첫 번째 단계는 가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늘 사교계의 꽃처럼 살았다. 파티와 모임에서 주목을 받으며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양 자랑했다. 나는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다른 이름으로 소개받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하자 사람들은 나를 낯선 매력적인 인물로 받아들였다. 가영은 처음에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인맥이 생겼다며 나를 반겼다. 그러나 조금씩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가영 씨, 이 가방 참 멋지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내 칭찬에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유럽에서 한정판으로 들여온 거예요. 아는 사람 아니면 구할 수도 없죠. 그녀의 허영심은 끝이 없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허세를 부추겼다. 값비싼 선물, 해외 직구,
남모르게 빌린 사치품들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흘렸다. 시간이 지나자 소문은 번졌다. 윤가영, 남편 돈으로 호화 생활한다더라. 사실은 빚이 많다던데. 그녀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도연이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야망이 큰 사람이었다. 그 욕망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나는 그의 사업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투자자로 위장해 그의 회사에 관심을 보였다. 숫자와 자료를 들이대며 그의 사업의 허점을 지적하자 도연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어디서 이런 걸 다 알았죠?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법이죠. 그는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오히려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가까이 두려 했다. 나는 그의 신뢰를 얻으며 조금씩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다. 뇌물, 불법 거래, 탈세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다. 복수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하나씩 빼앗아야 했다. 명예를, 돈을, 사람들의 신뢰를.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처럼. 가영은 이미 불안정했다. 소문이 커질수록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모임에서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했고 친구들은 속삭이며 그녀를 피했다. 어느 날 파티장에서 그녀가 술잔을 들고 허세를 부릴 때 나는 조용히 그녀의 과거를 폭로했다. 가영 씨, 예전엔 신용불량으로 힘들어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올라오시다니. 내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폭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임에서 초대받지 못했다. 허영심으로 살아온 여자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갔다. 도연은 조금 더 끈질겼다.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한때 날 무너뜨렸듯 세상 누구도 자신을 꺾을 수 없다고 믿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가장 큰 욕망, 권력에 대한 갈망을 노렸다. 그는 늘 더 큰 회사를 꿈꿨다. 이미 안정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에게 만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계약, 더 큰 투자, 더 큰 성공을 갈망했다. 그 끝없는 욕심이 바로 내가 파고들 약점이었다. 나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해외 투자자 행세를 하며 신기술 사업 제안서를 준비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었다. 그러나 도영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허점이 보이지 않았다. 화려한 수익률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그의 눈은 번쩍였다. 처음 내가 자료를 건넸을 때 그는 신중한 척했다. 한지연 씨, 이건 너무 좋은 조건 같은데 혹시 과장된 건 아니겠죠?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엔 위험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있죠. 도연 씨 정도의 안목이라면 분명 이 가치를 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나만 볼 수 있는 가치, 그 말이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내가 던진 말은 그의 귀에 달콤한 독처럼 스며들었다. 며칠 동안 그는 이 거래를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도연은 거액을 투자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곧 우리 회사는 업계 1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거야.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과거 내가 알던 도연의 오만함 그대로였다. 처음 몇 주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임원들에게도 말했다. 내가 직접 발굴한 투자다. 곧 큰 수익을 거둘 거야.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거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늦게 도착했고 약속했던 시제품은 나타나지 않았다. 투자처에서 보낸다는 자료에는 애매한 구석이 많았다. 임원들 중 일부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 혹시 검증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연은 그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직접 확인한 일이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틀릴 리가 없어. 그의 확신은 곧 고집이 되었고 고집은 점점 불안으로 변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직원들도 속으로는 수군거렸다. 대표님, 요즘 좀 이상해. 투자가 제대로 된 게 맞아? 하지만 누구도 그의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도연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다. 투자처에서 연락이 끊겼고 송금했던 거액의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계좌는 닫혀 있었고 모든 서류는 가짜였다. 그날 회의실에서 도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임원들이 몰려들어 따져 물었다. 대표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백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쥔 채 말을 더듬었다. 잠시만 분명 확인했는데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검토했다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 얼굴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좁혔다. 하지만 곧 다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가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 두려움은 나를 희열로 물들였다. 나는 마치 10년 전 그가 내 앞에서 차갑게 말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넌 이제 필요 없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가 무너지고 있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디썼다. 그러나 그 쓴맛은 나를 살게 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되뇌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어. 도연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회사는 투자 실패로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다. 한때 언론이 칭송하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은 조롱으로 바뀌었다. 주주들은 등을 돌렸고 그는 회의실에서 홀로 버려졌다. 나는 그 소식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오래전 내가 그에게 버려졌을 때와 똑같았다. 그때 그는 내게 말했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가영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다. 그녀의 사치와 허영심은 이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결국 남편의 몰락과 함께 그녀도 추락했다. 파티장에서 모두가 그녀를 피했고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조차 모른 척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도연의 집 앞 불이 꺼진 대저택은 과거의 영광을 조롱하듯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가영은 흐트러진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이 내 앞을 보자마자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너 유진이냐? 도연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 난 유진이 아니야. 유진은 이미 죽었어. 너희가 죽였지. 난 지연이야. 너희가 만든 또 다른 나. 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제발 우린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 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마. 행복? 네가 내 행복을 짓밟고 얻은 게 행복이라 생각했어? 너희가 뿌린 건 독이야. 그리고 지금 그 독에 스스로가 무너진 거야. 도연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이를 악물었다. 넌 결국 나 없인 살 수 없었잖아. 날 잊지 못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맞아. 널 잊지 못했어. 하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분노 때문이었어. 너를 무너뜨릴 힘이 될 만큼 강한 증오였지. 그게 나를 살게 했고 다시 태어나게 했어. 순간 도연의 눈빛에서 오만은 사라지고 깊은 공허만 남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이 무너졌을 때 그를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영마저 이미 울면서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끝났어. 너희는 네가 만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복수를 끝내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를 살게 만든 건 분노였지만 이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건 희망이었다. 문을 열자 소민이 뛰어나와 나를 안았다. 엄마. 나 엄마 다시 만날 줄 알았어. 나는 그 작은 몸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소민아, 이제 절대 널 놓지 않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의 체온이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는 따뜻함이었다. 복수로 지탱해온 내 삶은 이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서유진도 한지연도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새로운 나야. 그리고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거야.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한 어둠의 시간은 끝났다.
나는 마침내 다시 태어났다. 몇 해가 흘렀다. 그날의 치열했던 싸움은 이제 아득한 과거처럼 멀어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로도 누구의 그림자로도 살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소민의 엄마로서 당당히 서 있다. 아침이면 소민이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학교에 가기 전 그녀는 늘 내 손을 꼭 잡고 말한다. 엄마, 오늘도 힘내요. 나도 힘낼게요. 그 짧은 말이 내겐 세상 어떤 위로보다 소중하다. 때때로 거리를 걷다 보면 여전히 나를 속였던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다. 그들의 몰락은 나의 승리가 아니었다. 내 진짜 승리는 내가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상처받고 무너진 이들에게 말해준다.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처럼 당신도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으니까.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어둠 속에서 울던 나, 무너져버린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나.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소민의 방을 살짝 열었다. 아이는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체온이 방 안가득 번져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내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